이상 이제 간단하게 그 인공 그 신경망을 분석하는 것을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크게 이제 4가지 자료 분석 방법을 소개해드렸는데 그걸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료 분석에는 크게 2가지 유형이 있죠. 자료 안에서 입력 부분과 출력 부분을 구분하고 분석하는 지도학습형과 형 분석과 그다음에 출력 부분 없이 분석하는 비지도학습형 분석이 있어요. 여기 지도학습형 그러면 자료 안에 입력 부분과 출력 부분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회귀 분석할 때 그렇고 우리가 앞에서 인공지능형 그 인공지능형 모형을 우리가 분석할 때도 역시 전날 자료를 사용해서 그 다음날 주가를 우리가 예측을 했죠. 입력 출력이 구분된 그게 지도학습형이고 그게 없는 그냥 그 구분이 없는 그 재료에 대한 분석 우리가 이제 비지도학습형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분석 목적에 따라서 동일한 자료에 대해서 다양한 분석 방법이 가능합니다. 이게 뭐냐면 동일한 자료라 해도 어떤 요소를 우리가 Y로 할지에 따라서 모형이 이렇게 달라지거든요.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입력과 출력 구분하지 않고 전체 그 요소 사이에 어떤 관계인지 그런 걸 좀 보고 싶다. 그런 분석도 있고 그다음에 요소 간에 어떻게 묶을 수 있을까? 서로 이제 그 관계성이 높은 요소가 이렇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요소들이 많이 있을 때, 그럴 때는 이제 요소들끼리 이렇게 묶는 서로 유사한 요소들끼리 묶는 그와 같은 분석도 있고 그런 얘기를 의미합니다. 그다음에 회귀 분석은 입력 부분과 출력 부분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이 입력과 출력 부분의 관계는 모수적인 모형으로서는 이제 선형, 비선형 모형이 있고 여기서 이제 모수적 모형은 그 선형 관계를 이렇게 수학적으로 표현하죠. 그 다음에 잡음도 어떤 특정한 그 확률적인 모형을 사용해서 잡음을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는 게 이제 선형, 비선형 모형이 되고 그 다음에 그와 같은 어떤 수학적이나 확률적인 그런 모형 없이 사용하지 않고 하는 분석하는 게 이제 비모수적인 모형으로 분석하는 건데 대표적인 것이 나무 구조 모형이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여기서 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군집 분석. 군집 분석은 자료에 포함된 개체들의 내재적인 특징을 바탕으로 군집하는 절차죠. 이건 자료 속에 있는 군집의 개수, 특징, 규모를 파악하는 데 이제 도움이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그 예술 작품을 그 분류를 해서 그 작품들의 어떤 그 특징을 중심으로 분류를 해서 이렇게 군집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이제 그 아이리스 붓꽃이죠. 붓꽃을 이렇게 그 세부상으로 들어가서 또 이렇게 종목을 이렇게 분석해서 이제 군집하는 그런 분석도 있고, 그다음에 뭐 회사의 특징을 사용을 해서 분석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 군집화 분석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이와 같은 식으로. 이게 이제 유용한 것은 데이터상으로는 잘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데이터상에 숨어 있는 어떤 분류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우리가 잡아내서 그걸 기준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면 우리가 의외에 어떤 그 분류가 가능하거든요. 그와 같은 데이터의 속성을 우리가 알아낼 때 굉장히 유용한 그런 분석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단어 구름 워드 클라우딩, 단어 구름 분석은 문서에 포함된 단어들을 빈도수 기준으로 글자의 크기를 이렇게 조정을 하죠. 그렇게 해서 모아놓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분석 결과를
또 문서 분류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분석 결과 자체가 그 단어의 목록과 단어의 빈도수가 같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단어 그다음에 문서 종류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문서를 분류할 수도 있죠. 그다음에 신경망 학습은 입력과 출력을 다중 복합 함수 형태로 연결시키는 분석 절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입력에서 다음 내부층으로 갈 때 각 노드가 그 입력의 각 노드 값에서의 그 출력된 값의 어떤 그 함수로 표현되어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층이 여러 층 내부층이 있을 때는 그게 복합적으로 그 일종의 어떤 곱의 형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다중 복합 함수 형태로 표현되는 겁니다. 앞에서 이제 간단한 데이터를 사용해서 보셨지만 이게 작동을 잘하기 때문에 적용 범위가 넓고 학습이 잘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내부층이 많아지고 그다음에 각 층의 그 노드 수가 많아질 때의 신경망 학습을 특별히 우리가 심층 학습 혹은 딥러닝이라고 부르죠. 이 딥러닝을 위한 계산 방법이 이제 발달하면서 요즘에는 이제 그 신경망 기법, 인공신경망 기법의 다양한 모양들이 아주 굉장히 활성화가 돼서 요즘에는 이제 인공지능의 활용이 굉장히 그 적용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